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자담회는요, 고령 친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각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 옆에 네.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로보케어 대표이사 김덕준입니다. 저희 로보케어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기술 출자 1호 기업으로 2012년 10월 달에 설립되었고요. 저희가 키스트에서 10년 동안 프론티어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로봇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로봇 중에 하나가 키보라고 세계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케어가 설립되면서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안내 로봇이나 또는 또 얼음 깎는 로봇이나 또는 배터리를 해체하는 로봇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 왔었는데 2015년부터 저희는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요새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외로움이나 또는 고독함이나 또 치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로봇을 통해서 뭔가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 로봇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로봇케어입니다. 예. 예, 우리 한국에서 로봇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첨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산업 가까이에 내가 사용하고 쓰겠다는 부분이 참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또 산업화로 하신다 하니까 굉장히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2015년도 요때쯤이면은 벌써 7년 전, 8년 전인데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느낌으로 어르신들이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로봇을 보고 이 친구 같고 또 자식 같고 이래서 이 반려 로봇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네, 드리는 걸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끝에 계시는 분이 전박근 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팬케의 대표이사 전박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운동으로 접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고령자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 처방 관련된 이제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시니어 분들의 건강 관리라고 하면 객관적인 척도는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입니다.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뺐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스스로 자립 생활을 하고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주방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체 기능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 모토는 생애 마지막까지 손가락 관절 하나까지 자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주로 R&D 분야에서 이제 운동 처방과 관련된 시니어분들의 운동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 직영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운동 지도를 하고 그분들의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손가락 하나까지 움직이게 하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스장 같은 데 가시면요. 이제 러닝머신이나 뭐 헬스기구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ICT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그분들의 운동 내역이나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신체 기능 측정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체력 장애 같은 걸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뭐 팝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에게 있는 체력 요소를 맞게 일상생활 체력이라고 해서 그거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측정 장비를 개발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헬스 기구들에서 본인에 맞는 운동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성과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량희 대표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산업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엠마일스케어의 손양희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공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의료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는 지금 그 의료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나 웰리스 제품으로 지금 제품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벤처 인증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의 혁신 기술 개발 기업으로서 퍼스트 펭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자라든가 침대에서 생체 신호를 계측해서 그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한 제품군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련 기술로 현재 그 올해 2022년 CES에서 그 헬스케어 웰리스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우리 한국 대표로 그렇게 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올해는 특히 이제 CES에서도 이제 한국 기업들은 좀 상위에 많이 랭킹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좀 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았던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네요. 예, 우리 정덕영 부관장님. 제가 늘 존경하는데 오늘 이렇게 자담에 예, 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그 시니어 산업의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건가 부분인데요. 그런 네. 부분 관련돼서 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 지원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덕영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이제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 각 그 아까 이제 시니어 건강,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최첨단 이제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고령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대표분들이시고,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령층이나 이런 기업들을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판로 개척, 최근에 이제 마케팅까지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센터 이름이 앞에는 그 성남 고령층이나 종합 체험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 산업을 조금 더 이제 혁신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 기업들을 위해서 다른 데하고 좀 비슷하게 뭐 제품을 제조한다든지 뭐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같이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해오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도전했던 거는 이제 이 마케팅을 좀 도와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와주는 거는 이 진짜 물건을 팔아서 어떤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업에 이제 계신 대표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고민하는지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제 기술 개발, 제품 개발만 하시면은 그 도와드리면 우리 역할은 끝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담회에서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실증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센터의 역할도 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적인 어떤 좀 길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리빙랩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정덕영 센터장님께서 네. 부서센터장님께서 하는 길, 그 길을 너무나도 응원하는데 2년 전이었나요? 벌써 시간이 그리 됐는데 지금 시니어들의 인식 개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니어를 젠더 관점에서 함께 할 거냐 부분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빙랩으로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R&D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 그리고 저는 그 성남 시니어 리빙랩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그 제품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어라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 결국 마지막은 어르신들의 그 만족으로 시작하고 수요를 시작했지만 결국 기업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을 갔는데 결국은 그 시니어 그 산업을 담당하는 분이 결국은 시니어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네. 하고 있는 하는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오늘 말씀드리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필요가 있다면은 얘기를 하면은 네. 합을 모아 나가는 것도 네.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그 우리 한국에서 시니어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시니어 산업이라는 부분도 최근의 개념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세 분께 듣고 싶은 건 시니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산업 활동을 하시면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도 좋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좋고, 고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우리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시리즈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관장님께서 부센터장님께서 네. 오늘 많은 키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끝마치고 난 뒤에 예, 부탁드리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그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그 생활 패턴 또는 고령자들의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그 시니어들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수준도 저는 그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니어 산업 고령 친화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많은 그 제품들을 내놓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말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걸리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여기 성남 시니어 혁신 센터가 정말 많은 일을 그동안 해왔고 기업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그 정덕영 그 부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효과 검증도 하고 또 검증한 거에 따라서 개선도 하고 이게 실제로 사용자들의 제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어르신들이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기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령 친화 제품으로 지금까지 고령 친화 제품들은 뭐 지팡이나 또는 기저귀나 뭐 크게는 휠체어 뭐 이런 데까지도 갔지만은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 시대 또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시대에 맞춰 가지고 어르신한테도 그런 우리 로봇 같은 로봇을 사용하면은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그 거부감도 사라지고 또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이런 로봇들이 고령친화 제품이 돼서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정말 쉽게 이런 로봇하고 접하고 또 저희 로봇은 특징이 반려 로봇입니다. 그래서 돌봄 기능도 하고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일어나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같이 체조도 하고 같이 인지 훈련도 하고 약 먹는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일일 24시간을 케어를 하면서 치매 예방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로봇이 저는 그 앞으로 우리나라 각 가정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출 제품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로봇 산업도 키우고 고령 친화 제품으로서 어르신들의 정말 반려 로봇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전 대표님. 네. 예, 조금 그런 정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네네. 조금은 이런 부분이 촉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업을 회사를 설립한 지 이제 한 11년 차입니다. 횟수로 11년 차인데 대학을 한 20년 전에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때 다녔던 어르신이랑 지금 어르신이랑은 많이 환경적인 것도 바뀌었고 생각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질적인 측면이 많이 더 올라갔는데 그거에 맞게 사실은 시스템이나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얼마 전에 보건산업진흥원인가요? 거기서 고령친화용품 기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복지용구나 보조기로 이제 딱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처럼 이제 운동이나 피트니스 쪽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려고 해도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령친화 용품이라고 하면은 다 복지용구나 보조기 등에 맞춰져 있는데 그 폭을 좀 넓혀서 다양하게 시니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좀 유연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보면서 또 느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에 입주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단독적으로 하나의 양질의 서비스와 이런 걸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아까 어떤 시장이 아직은 작고 비즈니스 규모는 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 고령친화 용품에 국한되지 말고 시니어들에 관련된 제품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한다든지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기업들이 그것들을 서비스를 출시해서 실제로 운영해보고 나아가서 이제 매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하고 시니어 제품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는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말씀을 네. 조금 달리 해주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도 용어가 노인, 고령자, 시니어 막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으면 실제로 어르신, 노인, 그 고령자라고 하면 싫어하세요. 그래요? 네, 시니어라고 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운동 콘텐츠 같은 거를 찍을 때도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몸매에 내가 따라하고 싶은 분들의 모델을 원하시고요. 남성분들은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예쁜 분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라고 해서 나와 비슷한 분들이 모델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러서 하고 싶어 하시고 모델도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게 하고 근데
그런 용어부터 좀 표준화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질문에 조금 벗어난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 같긴 지금 한데 고령 친화 제품보다는 조금 시니어 제품, 시니어 산업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어 자체도 고령 친화 자체가 너무 조금 어감 자체도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도 좀 표준화를 해서 뭐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보편화된 용어인데 고령보다는 조금 시니어가 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제품들도 뭐 보면은 뭐 휠체어, 보조기, 뭐 저주파 치료기, 시니어 신발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되고 운동용품은 거기 속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저희 제품들이 대부분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시니어에 맞는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기존의 운동기구랑 뭔 차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저희 운동 쪽은 약간 좀 껴있는 가운데 껴있는 그런 느낌, 소외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영역을 새롭게 조금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조금 비어 있는 부분, 연결할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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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그 손 대표님 네. 방금 질문과 이어져 가지고 좀 아,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저도 앞에 말씀하셨던 대표님들 의견하고 일단은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꼭 시니어라고 국한돼서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고 대상자 자체를 저희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필드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치료 기술이나 진단 기술들을 많이 연구 개발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했었지만 그 서비스를 사업화시키기에는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 의료법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시점부터는 좀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의료기기의 인허가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헬스케어나 웰리스로 공산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시니어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체류 시간이 긴 장소인 의자라든가 침대에 그 저희가 이제 IoT 시스템으로서 이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런 디지털 마커를 추출하는 이런 데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저희 가족 구성원들도 이제 혼자 계신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골격계의 그런 보조기기들은 많이 있지만 갑자기 쓰러지셨거나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치매 조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위험 경고를 줄 수 있는데 니즈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그 예방의학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기술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그 의료기기 필드에서 그 개발을 했었던 의료용 고급 기술들이지만 실제 이제 인허가적인 제도 안에서는 이제 헬스케어로 풀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좀 융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의료기기와 헬스케어를 조금 구분지어서 네, 네. 헬스케어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법에 의한 그 제약을 받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 목적이나 진단 목적이 있으면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그 기준 규격이나 규정에 만족해야지 허가를 받아서 제품화를 시키거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나 이제 웰리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공산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어도 공산품 규격으로 저희가 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그 애플워치가 대표적인 사례였었는데 저희가 심장 박동수를 계측하는 것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기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애플워치에서 심장 박동을 그 헬스케어로 계측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트렌드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그런 디지털 마커를 추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여쭤보는 네네. 걸 할게요. 네네. 예, 우리 부장사장님 항상 저하고 얘기도 할 때 그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어르신들 제품이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네. 조금은 어르신들 제품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해야만 이게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실 말씀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오늘 그 좌담회를 이제 저희가 연 취지가
사실은 이제 이 고령친화 산업 아까 이제 고령친화냐 뭐 시니어냐 뭐 이제 이제 네이밍 문제도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오늘 자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고령친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다 투자도 하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2005년에 고령친화 산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이 개발 제품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고령친화 산업이 뭐냐 이제 홍보 그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제품들을 좀 만들고 R&D를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어요. 2005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적이나 제품 완성도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해요. 이제는 일본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을 거의 기술적으로는 앞질러 가요. 근데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고령친화 산업에는 단순한 뭐 이동변기나 지팡이나 그 다음에 뭐 목욕의자 같은 아주 단순한 제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오늘 뭐 참석하신 여기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이 이제 업체들이 고령자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 맞부딪히는 것이 야 이걸 어디다 팔 거냐?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일반인들 하시다가 이제 시니어 대상인데 시니어라고 일반인 소비자하고는 또 약간 좀 이게 결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현재 65세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베이비붐 세대 막 이야기하면서 돈이 많다, 지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더 70세대나 75세대 데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75세나 이쪽으로 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타겟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첨단이나 아까 로봇 이제 그 대표님도 오셨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첨단이 붙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비스 만들어 놓은 곳은 이 서비스를 한 명한테만 할 수 없고 서비스를 만들면 여러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영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 개인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려면 대기업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 돌봄 얘기도 나오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좀 뭔가 시니어의 케어, 고령자들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첫 번째 이제 잘 만들어진 기업을 고령자를 위한 기업들을 만들어냈으면 여기가 개인적인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기 전에 좀 지자체나 국가가 복지라는 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나서서 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를 먼저 사용해서 좀 깔아서 저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깔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큰 이제 뭐 기업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민간들이 사서 또 쓰게 되고 이런 구조에 있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은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인 이걸 직접 사들이기보다는 이거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자체나 이 국가의 개입이 좀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조달도 괜찮고 공공 조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이나 어디 큰 어떤 기관들이 쓸 때 공공 조달을 할 때 첨단이 붙거나 이런 데를 조금 더 베네핏을 줘가지고 먼저 사줄 수 있게 한다든지 가격에 대한 이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산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을 복지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다가 국가적인 어떤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가적인 케어를 하려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는 케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와상 환자예요. 누워 계신 분이 대상인 거예요. 근데 누워 계신 분들이 어떻게 뭘 사고 팔고 케어를 하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 그 고령지 산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기 위한 분들이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넓히기 위한. 그리고 다분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시니어 산업이라는 이런 쪽을 좀 더 활성시키고 돕고 싶다 그런다면은 지금 그 와상완전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갇혀 있는 고령층화 산업을 좀 더 건강한 노인까지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고령층화 우수 제품도 범위가 액티브 시니어나 건강 어르신 그 제품까지도 운동화과 기구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고령층화 산업진흥법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진흥법도 한번 바꿨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런 법안에다가 만약에 실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걸 사서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놓는다면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많이 예, 들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부센터장님이 오늘 자다임매를 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다임매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주신 거를 음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는 일정 부분 정부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지금 시니어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도 실제로 판매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거예요. 방금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숨통을 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빙랩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도화시켜 나가고 뭐 수요를 반영하고 이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분이 전국에 갔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그리고 그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리빙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새로운 그 산업을 만드는 것도 한 축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법제도 문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장을 사회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리빙랩 그 대표로 이제 가셨는데 갈수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더 잘하니까 그리고 저희 하는 말을 이해를 하니까 갈수록 부탁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시니어 관련돼서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포럼을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이제는 R&D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팔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 또 자담회를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빙랩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제가 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리빙랩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기업분들이 제품 개발하는데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취지는 그게 이제 저희 아마 1기 리빙랩일 건데 저희 센터에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그 기술 개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실증이라는 부분 리빙랩을 이제 실증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기술 개발이나 뭐 금전적인 지원이나 디자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리빙랩을 활용해서 고령자의 실삶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테스트한 결과를 드리니까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R&D 지원 뭐 금융 지원, 뭐 디자인 지원했던 그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 니즈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 더 우리 리빙랩에 대한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기를 이제 실증이나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아마 여기 대표님들도 아마 저희 실증 거기 고령지역이 성남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하신 마을이나 이런 데 같이 이제 서비스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실증까지 끝났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파는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지금 뭐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김 대표님가 눈이 번쩍 이렇게 하다. 파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 돈 갖고 사줄 수는 없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이제 했던 게 그러면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은 우리 리빙랩 통해가 다 거쳤어 이제 그 실증도 거치고 성능도 거치고 니즈도까지 다 파겠어. 그럼 이제는 좀 지자체나 국가에다가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서 그 좋은 지자체 우리가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직접 물건을 좀 이렇게 지자체와 국가에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걸 이제 성남부터 먼저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돼서 아마 저희가
예. 이야기가 저희 오늘 주제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어떤 우리 이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의 스타급의 오늘 대표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역할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로봇케어 관련돼서 이게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좀 만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스포츠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예,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로봇이 실버 세대의 실벗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수원시 4개국 치매안심센터랑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받은 건데요. 치매안심센터나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이제 그룹으로 어르신들을 10명 정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로봇하고 같이 인지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이러는 그 로봇이라 사실은 이제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가 수요추거든요. 이게 이제 B2G 사업입니다. B2G 사업인데 저희 실벗이 사실은 그 치매안심센터나 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호응도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이 잃어버렸던 빚도 생각난다 그러고 굉장히 그 반응이 잃어버린 뭐가 생각난다고? 빚? 아니 돈 빌려준 거. 돈 그건 빌려준 나쁜 게 거 아니에요? 막 생각이 기억나시 즐거운 기억이 나야지 빚이 생각난다고 아니, 그거는 받을 돈은 생각나야지. 예. 하여튼 상당히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감소되고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천만 노인 시대에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100만 명입니다. 약 10%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 1인당 2천만 원 정도로 약 20조 가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우리 같은 치매 예방 로봇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 경로당들이 예산을 못 잡습니다. 예산. 사실은 그런 효과도 입증이 되고 저희가 그 효과 입증이라는 거는 한 5년에 걸쳐서 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경정신과 권위자분들께서 논문도 발표도 하고 저희 로봇을 활용해서 치매 예방이 된다 하는 그런 효과가 검증이 다 된 건데 저희 로봇을 살려면 예산이 없어요. 하나당 얼마입니까? 실것이 얼마입니까? 실것은 저희 약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3개 치매안심센터하고 6개 노인복지관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산업진흥을 위해서 이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의 하나로 해서 성남에는 이제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는 다 들어와 있는데 로봇산업진흥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로봇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로봇을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보급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나 복지관에 이런 데서 그런 걸 살 수 있는 예산을 전혀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 인건비랑 유지비 이런 정도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검증이 된 어떤 정말 지자체에서 또는 그런 필요한 기관에서 이거를 살려고 하면은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잡으러 가면요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지부 공무원이나 이런 시 관계자나 이런 데 만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계기를 통해서 그런 쪽에 치매 예방 또는 로봇 활성화 또는 어르신들 돌봄 이런 거에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까지 예산 잡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 컨설팅도 해주고 그 길을 좀 알려줘야 이게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그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또 외로움, 고독사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다각도로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가 하나가 지금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 돈을 또 거기 왜 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그 지금 효과도 있고 방금 검증도 됐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걸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라에서 20조 가까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가 걸리면 못 고치잖아요. 예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방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은 이 절감되는 거는 훨씬 더 큰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치매가 예방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쪽에 이런 로봇을 활용해서 예방이 되는 것들이 검증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 이 실버 사업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돌봄 로봇은 가정용 로봇이거든요. 가정에서 케어도 하고 인지 훈련도 하는 세계에서 아마 그런 로봇은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면 개발한- 가정용 로봇인데 5천만 원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실버슨 5천만 원이고 그룹형으로 해서 이제 가정용 기관에서 로봇은 쓰는 얼마예요? 거고. 가정용 로봇은 지금 처음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좀 상회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양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는 그걸 개발하려고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양산이 돼야지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 3D 컴퓨터를 쓰고 막 이랬던 거를 금형으로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점점 줄일 수 있는데 사주질 않는데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실증 사업, 시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니어 혁신센터에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B2G 그 산업인 거고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서 입소문을 내줘야 돼요. 그런 네. 분들이 내가 그걸 근데 통해 이제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요. 사실 저희 굉장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저희 걸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시 중원구에서 썼다? 그럼 분당구에서도 자연히 우리도 사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치매안심센터나 복지관에 한 70여 군데 저희가 170여 대를 판매를 했는데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아마 우리나라에 저희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로봇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2년 동안 복지관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네. 170개를 팔았다고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몇 대를 팔고 싶은 게 목표예요? 저는 1,000만 대 팔고 싶어요. 1,000만 대요. 예, 선생님. 1,000만 가정에 1,000만. 예, 선생님. 좀 예를 잘 들어주셔야지. 그걸 썼더니 빚이 생각난다가 아니라 다른 뭔가 내가 IQ가 100이었는데 막 150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 효과를 보여야지. 빚이 생각나고 오늘 선생님. 자식 전화번호가 기억나고 친구 전화번호가 기억나고 맛있는 맛집이 기억나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저희 로봇하고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수업 끝나면 이제 소감 발표도 하고 졸업식도 해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거의 뭐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예. 선생님 생각인 거고 대표님 생각인 거고 예, 좀 나중에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대표님 어려움 앞에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로봇케어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주 고객은 이제 B2G입니다. 아. 그러면 B2G라면 아까 말씀했던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인가요? 정확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설 수를 말씀드리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시설, 노인 교육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전국에 한 7만 9천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이제 시장인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어서 이제 운동 쪽으로도 또 고령자를 대상하는 쪽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좀 그 인지도가 좀 쌓이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건소나 이제 노인복지회관에 이제 저희 시스템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한 지가 2019년 말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자마자 이제 뭔가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할 찰나에 저희 체육시설은 뭐 다 닫혔습니다. 보건소도 다 방역센터로 바뀌고 해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거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애로사항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그렇게 돼서 이제 담당자분들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건소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서 구매 담당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업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떤 이렇게 판매자와 공공기관이든 뭐 공공기관의 이제 담당자들이 이런 제품을 찾아서 연락이 오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연락이 들었습니다 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자와 공급자, 수요자의 이런 정보들을 하나 모아놔서 이제 같이 효율적으로 이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매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판촉이나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하나 플랫폼을 하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7만 9천 개 정도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대표님은 한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2개 했습니다. 2개 팔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치매 안심마을에도 들어가셨나요? 치매 암신마을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천시 노인복지회관의 SK 하이닉스 같이 해가지고 건강마루 이제 피트니스 공간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탄보건지소에 이제 저희 시스템 일부이 납품이 됐었는데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설업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님처럼 어떤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공간이 사용 연수나 이런 것들이 지나서 뭔가 교체를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어서 저희도 좀 약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준비해서 지금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2개 파셨나요? 네. 아유야, 갈 길이 아직 멀고 우리 멀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판 것 지금 같아요. 170개. 천만대 팔아야 되는데 120대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170대가 어디예요? 저 2대랍니다. 예, 우리 대표님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움.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대표님보다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공공 조달을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새내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부터 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꼭 B2G나 B2B가 아니더라도 B2C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키워나가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B2B로 활동을 하지만 그 B2C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데를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제품화를 시도를 할 때에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초기 구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하드웨어 파트들은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집중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푸는 형태는 저희가 직접 풀기보다는 이제 아마존 헬스케어라든가 이렇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곳들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공공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적인 부분들이 완료가 되는 지금 현재는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실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치매 안심 마을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서비스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아직 그러면 진짜 새내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몇 년 되신 거예요? 2017년 9월에 법인 설립이 되어졌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매년 그래도 매출이 증가세로 오고 있어서 작년에 10억까지는 매출이 도달을 했고 이제 올해도 지금 2배의 매출 예상은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B2G로 이제 공공조달 쪽은 진행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그 허가를 받는 시점이 올해 상반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공공조달 부분들도 저희가 집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방금 10억이라 했는데 네. 이거는 계속 적자인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예. 네,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래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가장 이런 부분으로 자랑할 만하다. 아까 방금 다른 업체하고도 연기를 하고 네. 공공조달이랑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은 홍보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의료공학을 전공을 했고 실제 이제 병원이나 그 의료공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도 실제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국립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그 국립재활원의 재활연구소에서도 거기서 네,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의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때에도 이제 연구 분야로만 보면 이제 생체 신호 계측을 활용한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휠체어에서도 예를 들면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는 휠체어를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이제 그 연구비를 150억씩 받으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도 그쪽 영역에서는 스타셨군요. 스타까지는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었던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게 했었던 부류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직장을 두고 네. 왜 대표 이 지금 10억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가시밭길을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이제 연구원 생활할 때였었는데요. 예. 너무 좋은 연구 주제였고 연구비도 많이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물이 실제 사용되지 못하는 거에 좀 고충을 겪었었고 그때 많이 좀 실망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저희가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 실제 사용하시는 시니어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니즈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반복됐었습니다. 그것도 150억 정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사업화로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지금 이제 사업을 결심을 했던 건 실제 사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데 집중을 하자였었고요. 가장 계기가 됐던 거는 실제 이제 원격 의료를 2000년 초반부터 했었으니까 꽤 오래 했었는데도 실제 시범 사업도 하고 그 국회에서 입법 제안도 하고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겪었는데 실제 집에서 가족이 쓰러지셨는데 1시간 동안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정말로 실용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보고 소비자가 비싼 꼭 그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결국은 그 기업 대표님이시지만 이 그 정말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회 혁신가이시기도 하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중하는 모습 자체는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정말 사용하겠다라는 목표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네. 의료기기 네. 아니면은 헬스케어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인 정말 그 태어난 아기부터 함께 계신 부모님들, 시니어 분들까지도 꼭 그 뭔가 그 대명사로 분류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썼을 때
제품이 그 당사자인 시니어분한테 직접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양육하는 손자 손녀한테 혜택을 줘서도 본인이 또 혜택을 받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저희가 꼭 이렇게 주관적으로 한 그 분에게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 그룹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걸로 좀 서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네, 뭐 의료기기든 아니면 네, 헬스케어든 맞습니다. 웰리스든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부분인 네,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도 만족스럽게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기를 네.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동영 부관장님.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중요한 게 이 제품을 만드는 거 개발하고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돈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대기업이어갖고 막 사주면 너무 좋은데 그 돈이 저희가 이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 가서 이런 제품도 있다, 이런 서비스도 있다, 막 홍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가서 이렇게 담당 거기 공무원들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제품이 뭐 보증된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 쓴 게 있느냐, 서비스 해본 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우리 그러면 리빙랩에서 우리 리빙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 센터의 리빙랩은 체험관 안에서 많이 이렇게 리빙랩을 활용을 했거든요. 소비자, 생산자, 연구자 다 모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에서. 근데 그렇다면은 이 시에서 만약에 그 어디 써본 그런 경력 이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실증을 해주자. 그 실증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지역 사회 나가서 어르신한테 그 제품을 갖다가 3, 4개월 쓰게 해보고 결과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한 번 더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분들은 실생활에서 환경이나 실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판매 전까지 그 나오는 데이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바꿔서 서비스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들이 이제 성남시에서 실증을 했다는 그 실적을 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마케팅에 쓰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성남에서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이것도 다 보완이 됐고 심지어 성남시에서도 오케이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는 안 모셨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여기서 실증을 했는데 저기 어디야 의정부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그 서비스를 갖고 오라 해갖고 좀 서비스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가 이제 실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 센터 안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령치나 후제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증빙을 위한 것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증하고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실증을 해주면은 다른 데 가서도 마케팅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 실증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겠다는, 더 확대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만이 아니라 어떤 교류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조금 하고 싶고, 저희가 두 번째는 가장 이제 요즘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전박근 대표님 말씀을 했지만 제품을 만든 데든 서비스를 만든 데든 어디다 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친화 그 산업 관련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 당근마켓하고 뭐 이런 거 있듯이 고령자 관련된 뭔가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니어 플랫폼에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바우처 사업 비슷하게 뭐 서비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자기 서비스에 대한 거를 쫙 이제 설명 클릭하고 들어가면 설명이 쫙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했고 어떤 지자체에 갖고 어떤 장점이 있다.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제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올려놓고 있고. 그럼 아까 하신 대로 지자체가 이제 우리 고령자에 대한 좀 특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찾는 제품과 서비스를 클릭해서 컨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제 만남의 장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저희 센터가 올해 기초 작업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확장시키는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올려놓은 제품이든 어떤 모든 거는 어떤 실증이나 어떤 리빙랩, 꼭 리빙랩 이름은 안 붙이더라도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모든 제품이 검증된 거를 이렇게 업로드해서 좀 이렇게 보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급하면 소개적 공급보다는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저희가 뭐 가칭으로 다 시니어 뭐 리빙리 플랫폼, 시니어 서비스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또 한 발짝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그 우리 부센터장님한테 예. 조금 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액티브 시니어 평가단이라고 해서 500명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끝단에 있는 최종 사용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중요한 건 그건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실증을 하고 나면 여기 인증까지도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 데가 또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기업이 지금 기업 관내까지 하면은 100몇 개인가요? 지금은 이제 200개 조금 안 될 거예요. 200개까지 한 거죠. 이런 데가 정말 또 시니어 관련돼서 이렇게 산업이 또 묶여 있는 곳이 또 없거든요. 저는 정말 이제는 그 시니어 산업 플랫폼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방금 그 액티브 시니어 평가단이라고 구성이 됐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넓혀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시니어들이 만족해 해도 시니어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자녀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일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대표님처럼 우리 가족을 위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정말 그 시니어들을 위한 부분이지만 유니버셜적인 부분도 꽤 큰 거거든요. 방금 이런 부분하고 관련됐을 때 좀 더 제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로봇을 어르신들이 내가 로봇 제품을 쓰고 내를 요것을 반려 로봇으로 인식할 거야라고 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분들이 그 우리 어머니의 그런 일상도 관리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건 경로당에서 이런 걸 한번 써봤던 사람들이 어머 이게 정말 좋네라는 걸 입소문이 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말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담회가 시니어 산업 관련된 정책 자담회인데 여기 1탄이 아니라 조금 더 꾸준히 가야 되겠다. 오늘은 대표님 세 분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부선태장님을 모시고 일단 한번 문을 열었다면 저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제도 부분에 어디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례법 어디를 규정해 줘야 되고 방금 아까 했던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야만 7만 9천 개의 시술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은 그런 그 법제도 부분으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러지 말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효과성 그리고 네. 안전성 검증을 갖다가 관련돼서 그 부분을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렇게 조금은 꼭지로 묶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센터장님도 했던 말씀인데 정말 시니어 관련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고령 친화 제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르신들도 싫어하고 저는 최근에 그 우리 김남기 기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니어 분들이 싫어한대요. 왜 내가 시니어냐? 저는 굉장히 그분을 높이는 거로 인식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게 사전 답변서를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시니어 관련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또 한번 자담회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일단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저는 좀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은 건 시니어 산업 관련돼서 조금 이런 아까 말씀했던 제가 꼭지별로 얘기했던 부분도 좋고요. 네. 조금만 더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책적인 뭐 개선 사항이든지 아니면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 달라든지 뭐 그것 다 좋고요. 그 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어저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주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그 시니어 제품들, 고령 친화 제품들 전시하는데 직접 가서 체험을 하면서 거기 기사도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자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조달청에 우수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면은
구매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저희 로봇은 아직 그 KS 인증도 기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수 혁신 제품 이런 거로 하려면 기본적인 부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이든 또는 장애인 기업이든 이런 데를 또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오달 수주를 하든지 또는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하는데 입찰을 우리가 못 받으면 딴 데서 수주하면은 또 이렇게 커미션 떼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 빨리 로봇에 대한 어떤 기준, 인증 기준이 좀 정립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시니어 제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런 거보다 시니어 디지털 존이라든지 해서 정말 시니어 제품들을 기존의 노인 복지연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디지털 존 이런 데 와서 실제로 변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뭔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경험도 해보고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선생님 그럼 시니어 디지털 존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오프라인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온라인을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디지털 존을 시니어 디지털 존을 그래서 지자체마다 하나씩 두면 더 좋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둬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산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대한 노인회의 파워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니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토탈에서 어느 정도인지 좀 뽑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비용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 친화 제품으로 이제 등록되는 게 먼저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용구로 지정이 돼서 일반인들도 그걸 살 때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전 대표님요.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위를 너무 좁히지 말고 고령자랑 관련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제도적 정책적인 좀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령자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단독으로만 고령자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데서는 고령자 전용 시니어 휘팅 센터 같은 것들을 했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다 비슷합니다. 시니어분들하고만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기 싫어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르는 공간에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받고 싶어하는 건데 어쨌든 공간이든 제품이든 그런 고령자를 위한 어떤 공급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나 제품으로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성화된 것들의 작은 부분을 하나씩 봐주시면 좋고 전체적으로 다 여기는 고령자, 여기는 고령자 아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걸 좀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우리 손 대표님. 네.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리소스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아는 곳에 집중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성남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에 입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니어 쪽 기술 개발을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부터 실증 그리고 이제 제품화나 사업화로 가게 되는 그런 구간마다 예산이 좀 한정돼 있지만 그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경험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자금적인 투입을 더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지금 있는 공간이 뭐 10배, 100배로 커진다라고 하면 기관 규모가 그렇게 종합지원센터로 커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더 산업화나 그 경영적인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서비스로서 삶의 질을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손 대표님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와도 이렇게 만남이 되면서 네네. 좀 더 맞습니다. 제품화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됐고 네네. 또 영향도 되시는 것 같아요. 방금 CES에서 상을 받았다고 아, 네네. 하고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다른 대표님이 달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50억 그 네. R&D 과제를 했는데 이게 성공이 안 되고 그냥 좌절되는 거 보고 이렇게 대표님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아닙니다. 갑자기- 그래서 소속돼 있을 때는 주니어 연구원이었고요. 정말 훌륭하신 박사님들이나 이제 그 여러 개 기관들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화를 위해서는 이제 뭐 삼성이나 KT, LG도 참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슈성 사업화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이제 저도 좀 한편으로는 리소스가 풍부했던 곳에서 일할 때와 지금 스타트업으로 일할 때의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적이나 물질적인 그런 리소스 부족. 그 부분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주 기업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그 사업화로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금 미국 쪽이라든가 글로벌 서비스에 발맞춰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마존 헬스케어 팀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네, 쪽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의 그런 제품에 대한 컨셉이나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그쪽 팀에서도 좋게 보셔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성공하기를 네.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세 분의 그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네. 텐데요. 우리 그 부센터장님의 어찌 보면은 그 앞으로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이제 갈 건지요. 예. 좀 계획보다 이제 바람인데 예.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성남 이제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앞에 이제 성남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업들 고령자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묶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노력해서 복지부나 이제 최근에 이제 농림부 센터 지정도 받아가지고 서울 정기적으로도 더 이제 확대를 시키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은 많이 생기고 또 기업들도 또 이제 또 이렇게 전환되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데 저희가 사실 가진 역량이나 재원이나 인력이나 아까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사실은 거기에 거의 저희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바람이라면 국가에서 초기에는 이렇게 기반 구축이라든지 뭐 저반 인식 개선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확대가 지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고령 친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을 위한 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금 하지만 다른 사업에 비하면 거의 뭐 그거는 조족지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멋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령친화 산업진흥원급 정도의 멋진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아까 말하는 기업지원센터, R&D 센터,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 해줄 수 있는 센터, 그다음에 이런 마케팅이나 실증 도와줄 수 있는 센터들이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져서 고령친화 산업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좀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R&D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떤 부분적으로 다른 데 편입시켜서 이렇게 R&D를 노인 관련된 걸 개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기반 사업을 하나 준비해서 좀 기업들을 도와주면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좀 기관과 국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바라면서 이야기를 좀 마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부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책 자담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조금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기업은 돈 벌기 위한 부분이지라고 했었는데 특히 고령 친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니어 기업이 활성화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기업에서는 좀 편견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 기업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가치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또 부센터장님께서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라는 부분으로 1단계, 2단계까지 갔는데 저는 좀 3단계로 가면서 또 다른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책 파트입니다. 법제도 부분도 그렇고 오늘 이 정책 자담회가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예, 이렇게 오늘 그 시니어 산업 관련된 정책 자담회가 오늘 1회로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창문을 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